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완전정복 시리즈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중개보수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앞전에 그 동영상에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오늘 그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하고 이제 분양권하고 이제 정의를 한번 보시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받는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서 관리처분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신청된 지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권리입니다. 권리. 그리고 분양권도 마찬가지죠. 분양권은 분양시장에서 A라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 있어 그 분양시장에 청약하여 당첨돼 취득한 권리입니다. 역시 권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권리가 되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중개보수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이라 하는 것은 중개보수를 적용하는 기준이 중개대상물이 돼야 되는데, 이 권리는 사실 중개대상물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적용할 때도 있고 저렇게 적용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민원도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할 그 감독 기관인 구청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독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죠. 어쨌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조금은 비슷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야에서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영상은 앞에 설명하였듯이 앞전에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입주권하고 분양권에 대해서 매매시 중개 보수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권에 대한 중개 보수를 보겠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아파트 분양하면 뜻다방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분양 계약을 하고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제 입주를 하기 전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습니다. 입지가 좋은 지역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죠. 그러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거나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조금 아파트를 완공이 되기 전에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는 막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안 하고 다른 그냥 뜻다방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했죠. 그래갖고 뭐 다운 계약도 쓰고 또 아름아름만 매매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중개사분들이나 또는 뜻다방에 있는 분들, 뭐 중개사분들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뜻다방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200만 원을 받을 때도 있고 30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 500만 원, 1000만 원 막 부르는 게 값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을 뭐 못 잡다 보니까 또 달라면 달라는 대로 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분양권을 수수료를 갖다가 달라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양 대금 중에서 계약금을 갖다가 5천만 원을 걸었죠. 5억짜리 아파트니까 계약금 10% 5천만 원을 걸고 중도금을 갖다가 보통 6회 안에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시장이 좋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무이자 융자를 안 해주지만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무이자 융자도 해줍니다. 보통 6회로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데 만약에 중도금 3회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 금액이 1억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프리미엄이 발생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동산 시장이 약간 좀 따뜻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특히나 코로나라든지 또는 어떤 실물 경제가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1억 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러한 분양권을 갖다가 거래하면 중개보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금 5천만 원이죠. 그리고 중도금 1억입니다. 중도금이 1억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1억입니다. 세 개를 합치면 2억 5천만 원이죠.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주택으로 보고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억 미만인 경우는 0.4%입니다. 0.4% 100만 원이죠. 아까 같이 뭐 공인중개사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할 것 같다면 200만 원 아니라 3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정확하게 이런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들도 이러한 기준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사실 이 분양권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개보수요율을 적용하면 안 돼요, 사실. 저는 분양권은 분양에 대한 계약이죠. 시행사하고 또는 시공사하고 분양 계약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서 나중에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주택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 전에는 요것을 기준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주택의 중개보수요율을 적용을 해라라고 한다면 예전같이 200만 원, 300만 원, 뭐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렇게 받게 되면 국민적인 어떤 저항이 오다 보니까 가장 낮은 주택의 중개보수요율로 적용해라라고 대부분에서 판례를 좀 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도금을 납부를 할 때 이자를 갖다가 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이자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중개보수 기준에 포함을 안 시키고 또 프리미엄이 플러스 P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P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P이면 마이너스 얼마니까 마이너스를 빼주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합산해서 보수 기준을 산정하지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빼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중개보수.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이 그 앞전 영상에도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입주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는가 하면 정비구역에 서 사업의 진행 절차가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그 다음 사업시행 인가가 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합은 입주권으로서 권리는 바뀌지만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철거를 하기 전까지니까. 그래서 철거를 하기 전에 취득세를 적용하는 기준도 다 달라요. 오늘은 취득세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는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찍겠는데 그렇게 주택의 외형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택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또 주택으로 적용해서 좀 진행도 하죠. 근데 또 정확하게 알면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시점이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이 되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또 중개보수에 대한 주택보수요율 적용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이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툼이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이 됐을 때 시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얼마를 주느냐 또 어느 시점에서 또 주택으로 보고 또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것을 오늘 한번 명명백백하게 한번 기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중개보수 적용 기준 자체가 관리처분 인가 전과 관리처분 인가 후로 나뉩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주택이죠.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그 사업시행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주택의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서 기존 건축물이 철거가 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주택 외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뭐라고 명시가 해놨는가 하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거기 있는 세입자가 되든 소유자가 되든 전부 다 이주를 하도록 강제적으로 이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죠. 현금청산자들 같은 경우는 현금청산을 해주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현금청산이 아니고 매도 청구거든요. 매도 청구를 해서 조합의 어떤 명의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여야 되는데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계속 외형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할 때 주택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은 실질적으로 그 보수 요율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엄연히 조합은 입주권입니다. 조합은 입주권이다 보니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주택 외의 요율이 적용이 되지 않죠. 원칙으로는 0.9% 아니라 1%, 2%까지 받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현행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 없으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제 국민적인 저항이 오다 보니까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이 0.9% 정도에서 범위 내에서 받는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은 입주권이지만 동호수가 지정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하여 또 적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호수가 지정이 되기 전에는 조합은 입주권이고 동호수가 지정이 돼도 조합은 입주권이에요. 그렇지만 조합은 입주권이지만 동호수가 지정이 되면 이건 분양권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래에 일어날 특정한 건물에 대해서도 그걸 주택으로 보게 되는 대부분 판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동호수 지정 전, 동호수 지정 이전 분양 체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은 중개 대상물 요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호수 지정이 되고 나면 다시 장래에 지어질 건축물이라도 이제 특정을 했지 않습니까? 분양 계약을 해서 동호수가 지정이 되고 나면 그 특정이 됐기 때문에 주택 요율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비 사업의 진행 절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사업의 진행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 시점 요때 하고 조합이 설립이 되는 시점, 사업시행 인가 시점, 관리처분 인가 시점 이 4개의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조사관 요거 정도는 외우자 이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조합원들이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착공을 하는데 보통 조합은 그 동호수를 지정을 언제 하는가 하면 철거를 하고 난 시점, 이 철거를 하고 난 이 시점 이후에 이제 착공을 하기 전에 보통 동호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동호수 지정을 하고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분양 계약 체결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또 한 몇 달 있다가 그때는 이제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의 진행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합은 입주권이 되는 시점이 관리처분 인가일이죠. 관리처분 인가일입니다. 관리처분 인가일이 지나고 나면 조합은 입주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조합은 입주권에서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공사 착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아파트가 완공이 되는 시점, 주택으로 되는 시점 사용 승인일입니다. 이 주택 전환 시점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는 이때부터는 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는데 여기에 따른 취득세의 내용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 어떤 입주권 전환 시점이 되기 전에는 주택 요율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주택 요율로 적용해서 기존 주택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택 요율로 적용하게 되는 거고, 또 완성이 되면 사용승인이 되면 주택이 전환이 되고 난 뒤에는 또 주택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일 때는 주택 외의 요율을 적용하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동호수가 지정이 되는 시점이 있죠. 동호수 지정이 되는 시점에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분양을 받거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되기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조합원 자격을 득하는 것도 재테크 수단의 아주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용을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개보수를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조합은 감정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입주권이 되고 나면 나중에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프리미엄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은 감정평가, 요 감정평가와 프리미엄의 구조에 대한 관계 이런 내용도 제가 동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보통 요렇게 해서 요 두 개를 갖다가 해서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죠. 예. 그러고 난 뒤에 계약금을 갖다가 이제 추가 분담금, 감정평가가 나오고 나면 그 시점에 비례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비례율이 적용이 되고 나면 그게 감정평가의 비례율을 곱한 게 권리가액입니다. 권리가액이 나중에 자기가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았던 조합원 분양 금액에서 권리가액을 뺀 게 추가 분담금이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계약금은 10%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10%를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뭐 1억 5천만 원, 1억 3천만 원 이래서 합의 2억 9,500만 원 계약금 추가 분담금 1,500만 원까지 합쳐서 이렇게 냈을 때 그래야면 중개보수가 얼마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원 감정평가 금액이 1억 5천이죠. 그리고 프리미엄이 1억 3천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례율이 확정이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비례율 포함해갖고 금액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추가 분담금을 받다가 1,500만 원을 냈다. 했을 때는 1,500만 원까지 포함을 해주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지역에서도 재건축 지역에서도 계약금 추가 분담금을 10%를 내고 나머지 6차례를 하고 또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금 냈던 부분이 있다면 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합 2억 9,5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양권 계산할 때의 중개보수 요율인 0.4% 해서 11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면 상당히 재개발 지역에서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씩 계속 재개발 재건축 완전 정복이라는 이런 시리즈로 많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